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25년 10월 21일 화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31일째 된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읽고 있는데 1장은 기본적인 세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2장에서는 역사적으로 500년간 어떻게 세상이 작동했는지를 실제적인 사이클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까지 해서 일부의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메모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뒤에는 제 생각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 이후 생긴 750개의 통화 중에서 약 20%만이 현재까지 존재하는데 그나마 통화 가치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통화는 평가절하되거나 가치가 사라진다. 돈을 찍어내는 목적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므로 부채 금액 대비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금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큰 행위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채 사이클 후반에는 더욱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는 신흥 경쟁국들에게 경제 및 정치적 우위를 상실해서 국력이 쇠약해질 때,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정부 부채를 인수하여 부채를 화폐화할 때이다. 한 국가의 내부 질서는 마치 질병의 확산처럼 비교적 표준화된 단계를 밟아가며 변화한다. 1단계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고 참신한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2단계는 자원 배분 체계와 정부 관료 제도가 수립되고 치밀해진다. 이 단계가 잘 진행되면 3단계인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단계를 거쳐 4단계가 되면 지출과 부채가 과다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며 5단계는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되어 6단계는 혁명과 내전이 발생한 후 1단계로 돌아가 전체 사이클이 다시 시작한다. 국내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 상태로 전환되는 이 6단계 사이클의 발생 과정은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 국제 질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한 가지 예외는 국제 관계가 훨씬 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하면 그 나라의 말이 법이 된다. 힘이 우선이고 부와 권력 수준이 비슷하다면 전쟁을 통해서 우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는 국제법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을 따른다. 국가 간의 분규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입 및 수출 장벽 등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무역 경제 전쟁. 두 번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전쟁. 세 번째는 영토와 동맹에 관한 지정학적 전쟁. 네 번째, 금융수단을 통한 제재로 발생하는 자본 전쟁.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실제 발포와 군대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군사전쟁이 있다. 이러한 사이클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찾은 불변의 진리 중 한 가지 원칙은 모든 시장은 기본적으로 4개의 결정 요인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성장률, 물가 상승률,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할인율이다. 네,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장기 부채 사이클로 인해서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하는지, 기축통화국과 아니면
각각의 국가도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이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기축통화국은 지금 사이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기축통화국에 도전하는 나라는 어떠한 또 위치에 있는지를 각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이클의 흐름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그래도 위기를 피해갈 수 있고 수익을 꾸준하게 얻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장기 사이클과 단기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발전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사이클이 시작할 때는 꼭 큰 위기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위기들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 각 국가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세계적 질서에서도 계속 그런 위기와 어떤 전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왜 저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 간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미국의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거구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자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전쟁 주변국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어떤 군사 무기나 이런 것들을 자국의 무기를 그쪽에다가 수출하는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처럼 동물들이 사는 세상과 인간의 본성 또한 크게 다르지 않구나. 동물의 본성으로 계속 치닫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책, 넥서스나 코스모스나 인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종말이 정말로 올 수도 있는, 어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의 실수가 핵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종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무섭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개인들이 보면 결국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약한 나라들 것을 착취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전 세계사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계속 반복해온 어떤 인류의 역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 입장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치적 지도자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되고,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를 뽑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깨어있는 의식이 꼭 필요한 시기가 점점 더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도 투자자로서도 큰 사이클, 작은 사이클 모두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개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떠한 투자 방법이 나에게 잘 맞고 또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원칙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